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이 공공의료 관련해서 공론화를 왜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 내용에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뭐 공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게 한자로는 공할공자에다가 이제 논의할 때 논자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서 일정한 결론을 만들어가는 걸 이제 공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공론이라는 걸 저희들은 최근에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 때문에 공론이라는 말을 듣게 됐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말이에요. 조선왕조실록에 공론 이렇게 치면은 거의 2000회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요. 공론이라는 말을 쓴 것이. 특히 가장 많이 쓴 분은 세종대왕님께서 제일 많이 쓰셨어요. 역시. 그러면서 이제 이 공론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기운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백성의 뜻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하늘의 뜻은 백성의 뜻이고, 그래서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 그 조상님들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오랜 동안 그 조상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이게 그 백성의 뜻이 진짜로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론이 그런 것이라면 공론화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공적인 과제, 공공의료 같은 과제는 개인이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냥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마이크 잡고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아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시간과 발언할 수 있는 기회, 또 필요한 정보를 주고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하게 한 다음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론화를 밟고 있는데, 공론화가 최근에 2017년 이후에 여러 차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남 공공의료처럼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또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근 한 달간에 걸쳐가지고 공론화를 하는 이런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20여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정도로 꼼꼼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정말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공론화가 잘 이루어지면 아까 우리 고영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라고 하는 성과를 잘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뭘 알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도지사님이나 그 뭐 행정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정말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모여서도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론화가 진행된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서부 경남 쪽에 진주의료원이 있었는데 진주의료원이 2013년에 폐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거라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그 중앙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서부 경남이 다른 데보다 취약한 거예요. 그 공공의료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세계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서부 경남에서는 이렇게 병에 걸렸다가 사망하는 분들도 더 높고, 그 다음에 또 응급 환자가 치료되는 율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좀 뭐한 얘기지만 또 평균 수명도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지역에는 특별하게 공공의료 관련해가지고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 안에는 이제 공공병원 설립에 관한 얘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의료 체계를 다시 좀 잘 잡아가지고 보건소, 여기는 보건원이 있잖아요. 그죠? 네, 보건소, 보건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병원, 또 민간병원까지 이렇게 의료 체계를 잘 갖추어가지고 보다 더 도민들의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질을 높이자라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방향이 정해진 거죠.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작년 1월부터 이제 올 1월부터 공론화를 이제 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3개월 동안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면 공론화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이냐, 또 공론화에 어떻게 사람들을 참여시킬 거냐, 그 진행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전문가들, 시민사회 뭐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고서 5월 7일 날 명실상부하게 이제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협의회가 발족이 됐고, 발족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여태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말 그대로 공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이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취지가 좋더라도 참여가 잘 안 되면 그 공론화가 내실 있게 진행되기가 어렵고, 도민의 뜻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론화 관련해가지고 경남도 지사께서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경남도 지사께서는 이 공론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대신에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 공론화가 진행되면 그 결과를 나는 받겠다, 그대로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차례.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군수님으로부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나 심지어는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과정이 다 공개되고, 알고 싶으면 누구든지 요청하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민주적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누구도 그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참여단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다양한 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잘 해소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서부 경남 국민들의 삶의 질, 특히 그 의료에 관련된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이렇게 권고안으로 만든 거예요. 권고안으로 만들어서 그 권고안을 경남도 지사께 직접 드리는 것이 이 공론화 과정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그걸 이제 하는 것이 이번 공론화의
아주 구체적인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론화 협의회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론화 협의회는 운영위원회하고 도민참여단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 의사결정의 주체는 각 지역에서 20명씩 뽑은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실제로 논의와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온 것처럼 운영위원회는 그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자문을 해주시는 자문단, 그 다음에 이제 의원분들로 여기 아까 의원님 계셨잖아요, 김두수 의원님. 그렇게 지역별로 5분, 또 도의원 3분에서 8분으로 의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검증단이라는 게 있어요. 검증단은 저게 일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수사단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공정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민주적이지 않다 이러면 바로 그 검증단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에서는 3가지를 주로 논의를 하게 돼요. 3가지. 첫 번째는 지금 서부 경남 5개 시군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다녀봐도 5개 시군인데 다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남해 다르고 하동 다르고 산청 다르고 진주 다 다르더라고요. 사천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도대체 공공의료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공의료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첫 번째 논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그 논의를 같이 하면서 공공의료가 좀 더 나아지려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는 거, 만들어 보는 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날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과제,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두 번째 과제를 해요. 첫 번째 과제는 6월 13일 날 하고 두 번째 과제는 거기서 일주일 있다가 6월 20일 날 두 번째 과제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냐? 공공병원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 공공병원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될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경영상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공공병원이 들어선다면 그 공공병원을 잘 운영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둘째 날 논의하고요.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공공병원이 들어설 위치에 관한 논의도 합니다. 공공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조건이 돼야 된다.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또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보고 둘째 날 두 번째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할 거는 저희들이 공공병원이 들어서 위치를 딱 정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조건상. 근데 적어도 2-3개 그룹은 한번 정해보려고 해요.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조건이면 이 정도 위치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여기도 이제 산청에 간담회에 저도 왔었어요. 2월 달에. 그때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청에 계신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손가락을 이렇게 작업하다가 데이셨는데 저기 보건원에 갔는데 그거를 치료를 못했대요. 그런
구비가 안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잘린 상태로 진주까지 나오셨던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이게 공공병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공병원이 모든 것을 다 해소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취약지역에 관한 공공의료를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공공의료를 확충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병원 지면은 될 것 같지만 병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과 다양한 기관 간의 서로 협력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공공병원 그거 우리 지역에 오겠어? 우리는 이 논의에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원래 취지가 공공병원 짓자는 것이 아니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고 특히 취약지역의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설명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명회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린 그 자료 제일 뒤에 보면 거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써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이제 6월 5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자를 다 모읍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20일부터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청자가 모아지면 그분 중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100명을 뽑습니다. 100명을 뽑은 다음에 근데 그 100명은 인구비를 뽑는 게 아니라 산청도 20명, 진주도 20명, 다 20명씩이에요. 이거는 공공의료에 있어서는 진주건 산청이든 그 무게가 똑같다고 저희들은 봤어요. 진주 사람이 산청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20명씩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냥 그 토론회에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지금 현재 공공의료 현황은 어떻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쉽게 작성한 자료예요. 그 자료를 읽으시면 지금 상황을 잘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고 또 그 자료를 읽는 동안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문단이나 전문가들한테 연락해서 궁금한 거를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가진 다음에 그 후에 6월 13일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4주간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1, 2, 3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참여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신청 방법은 지금 설명회에서 바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여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신청해도 되고 팩스로 보낼 수도 있고 구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경남 1번가를 통해서 다 할 수 있고 여기 QR코드를 딱 찍으면요 구글 홈페이지로 딱 들어갑니다. 신청하는 날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공정하게 제대로 뽑힐 수 있느냐 20명. 그 20명을 제대로 뽑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쭉 신청한 사람들 내용을 보고 선발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들은 유일하게 성별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연령 분포가 있잖아요. 산청에 그 연령 분포에 기반해서 하되 그래도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끔 연령 분포를 좀 고려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직업군이 또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군에 한계를 두는 거. 요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뺑뺑이 돌려가지고 선발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동등한 기회가 물론 운이 좋아야 되겠죠.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6월 중순